라이노 기초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피스 메뉴죠. 여기 이제 커브 설명 다 했고 서피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뭡니까? 3개 또는 4개의 모서리 점을 사용한 서피스. 점을 3번 찍으면 만들어주고 4번 찍어도 만들어주고 5번 찍으면 안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냥 평평한 면 쉽게 만들 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사각형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사각형은 점이 꼭지점에 다 있죠. 그래서 뭐 이리저리 만지기도 편하지만 삼각형은 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면은 없지만 포인트가 살아있죠. 꼭 이 사각형을 자른 그런 얘들 같죠. 이렇게 해서 얘를 자를 거예요. 이 커브로 엔터 하시면 점을 켜면 똑같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기가 좀 힘든 그런 면이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 이렇게 닫혀있는 커브가 판판하게 있다면 그때는 내가 면으로 만들어 줄게.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 점을 키면 이런 형태죠. 뭡니까? 이렇게 뭐 대충 면이 있고 이 면을 저 커브로 자른 것과 같은 거죠. 얘 점을 키면 뭐 그런 게 됩니다. 비슷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게 어떤 게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커브가 평면이 아닐 경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점을 켜서 다시 점을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때는 여기 셋 포인트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XYZ 좌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Z축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왜 Z축이죠? 여기 Z축이 위아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0 엔터 하면 바닥에 철썩 붙습니다. 왜 0이죠? 지금 현재 이 커브는 XY 평면에 착 하고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커브를 가지고 이 도구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싶은데 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커브가 평평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전체 다 잡고 이렇게 Z축으로 설정을 해주면 판판하게 돼서 명령이 작동하게 되겠죠. 다른 또 하나, 닫힌 커브인데 이 커브가 꼬여 있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상한 메시지가 뜨고 얘라고 누르면 얘는 포기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꼬여 있는 곳이 바깥에 있다면 이렇게 대신 바깥에 있고 안에 있었지만 얘네들은 다 평평했을 때예요. 그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서피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땐 일단 판판하게 깔아보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커브 불 연산으로 해서 필요 없는 곳을 날려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도 뭐 안됐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뭐 열려있진 않은지 여기 지금 이 열려있는 판판한 커브, 열려있지만 이 XY 평면에 찰싹 붙어있는 이런 커브들, 얘네들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닫힌 평면형이어야 합니다 라고 써있죠. 닫아줘야 되고 판판하게 깔아줘야 되니까 여기 커브 도구에 닫아주는 게 있었죠. 닫고 그 다음 하면 됩니다. 뭔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하나 안 되는 걸 줄여 나가야겠죠. 일단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설명은. 그 다음 네트워크입니다. 준비물을 그려보죠.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직선을 4분점 이용해서 두 개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 직선을 지금 점이 두 개죠? 차수를 바꿀 거예요. 차수를 3으로 이렇게 해서 3 하면 점이 총 4개가 됩니다. 이렇게 각 커브마다 4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이 상황의 네트워크는 안 됩니다. 뭐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죠. 일단 저거는 무시하고 안 돼요. 자, 네트워크에는 규칙이 있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플레이 버튼도 눌러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그리고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하면 자, 나눠졌죠. 그리고 얘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옵션이고요. 뭐 다시 이 면을 생성할 때 어떤 허용호차에 맞춰서 할 거다라는 거, 그런 겁니다. 여기서 좀 허용호차를 크게 해주면 좀 널널하게 뭐 느슨하게 만들어지겠죠. 0.1 뭐 0.1 이렇게 아이소 커브의 개수가 확 줄어버리죠. 하지만 형태는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죠? 점이 적어지니까 만지기가 편해집니다. 다시 합니다. 얘가 0.01이었나요? 아, 0.001이었죠. 그 다음 얘가 0.01이었고요. 이때는 아이소 커브가 엄청 많죠. 점이 많습니다. 만지기가 힘들죠. 만지기가 쉽게 만들려면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저는 주얼리고 주얼리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만져서 대충 형태만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밀한 무언가를 만들 때는 쓸 수 없는 게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일단 다시 1000분의 1로 하겠습니다. 0.001 그리고 얘는 0.01. 얘가 지금 뭐 0.001 이러는 건 제가 지금 현재 라이노 이 환경이 1000분의 1 환경이에요. 처음에 열 때 스몰 오브젝트 작은 개체 밀리미터로 했기 때문에 1000분의 1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단위 가보시면 지금 현재 절대 허용 오차는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렇게 좀 100분의 1로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다 연결이 또 있고요. 얘를 잘라보죠.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하나, 둘, 셋, 4개의 커브가 됐습니다. 이때도 네트워크는 됩니다. 되긴 됐지만 아이소 커브가 좀 색다르게 정렬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면을 만들어 봤죠. 네트워크로 면을 만들어 봤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냐면 어떤 내가 원하는 최종 형태가 이렇게 점이 배열되었을 때 만지기가 편했다 라면 이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고, 아니다 이게 더 편했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옵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따라 더 한국말이 되지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뭐 지금 뭐 어떤 특징을 보자면 이 4개의 커브를 하나의 커브가 싹 잡아주고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3개의 커브를 하나의 커브가 싹 잡아주고 있죠. 대충 이런 형태가 되면 네트워크가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움말 참조하시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말 자주 보시고 그 다음 여기도 자주 보시고 메시지를 자주 보면 좋습니다. 왜요? 딱 다 선택하면 5개의 커브의 개수도 가르쳐 주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대망의 로프트는 참 자주 쓰입니다. 자, 로프트는 뭐 저는 뭐 편하게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로프트는 비닐하우스와 비슷하다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 비닐하우스 뼈대에 비닐을 씌우게 되면 어떤 하우스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프트할 커브 선택 엔터 하시면 되고요. 이 커브 선택을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비닐은 차례대로 씌워야 하우스가 되죠. 오늘따라 말투도 이상하고 사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말투를 이렇게 뱉듯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다 해보세요. 보통일 때는 뭐 했을 때 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뭐 다른 옵션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뭐 느슨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타이트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 하면 뭐 되긴 되지만 꼭 결과물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실 때 매번 새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개 복사해 가지고 한번 결과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얘는 히스토리가 되죠. 그래서 뭐 보통 뭐 느슨하게 해보죠. 느슨하게 해서 점을 켜고 이렇게 점을 움직여도 되고요. 아이고, 히스토리 안 했군요.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프트 히스토리 기록 느슨하게 확인하신 후에, 자, 커브에 얘는 뭐 잠궈도 돼요. 히스토리 했으니까 이 커브를 움직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켜서 편집을 해도 되죠. 각 옵션에 따라서 바뀝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타이트하게, 아니야, 직선 단면으로 한번 해보죠. 히스토리 걸어서 확인 눌러서 얘를 움직여주면 이런 형태가 되죠. 사실 이런 결과물은 점이 켜지지 않습니다. 왜? 폴리 서피스라서 그렇죠. 얘를 분해를 하면 히스토리는 깨지고 그리고 점이 켜집니다. 폴리 서피스는 컨트롤 포인트가 켜지지 않죠. 이럴 때 로프트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닫힌 커브일 때는 어떻게 되나? 쭉 선택해서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화살표의 방향 그리고 위치 뭐 비슷하게 되겠죠. 직선 단면 히스토리 기록 확인 이렇게 됩니다. 움직이면 따라오겠죠. 스케일로 키우면 따라서 커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살표의 방향은 확실하게 뭐 확인해라, 위치도 확인해라 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게 틀어질 경우,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방향이나 어떤 위치를 바꿔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프트 여기서 한 칸씩 가보죠. 개체 스냅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은 동일하게 하죠. 그럼 이것만 봐도 좀 돌겠는데 라는 느낌이 살짝 오기 시작합니다. 돌죠.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로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돌 테고요. 보통으로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타이트해지고요. 그 다음 타이트하게 하면 정말 타이트가 되겠군요. 확인하시면 이런 형태를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더 뺑글뺑글 돌게도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을 두 칸씩 움직여 봅니다. 더 확 꺾이게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크게 뭐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화살표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표 방향이 달라진다면 이렇게 해놓고 얘만 화살표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반전해서 바꿨습니다. 결과물을 보도록 하죠. 자, 쓰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만들어진 거죠. 뭐 바깥면과 안쪽면이 같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솔리드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얘할 때 확인을 한 번씩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땐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닫힘 옵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내버려 두죠. 여기 닫힌 로프트. 얘네들은 닫힌 로프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닫힌 로프트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되죠.
안 됩니다. 자, 물론 클릭 위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지금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막 이렇게 선택해도 선택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했지만, 그리고 괜찮게 됐죠.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얘하고 로프트 누르면 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안 됩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만들어야 합니다. 짠, 짠 했더니 자, 지금은 열려있는 로프트겠죠. 그래서 닫힌 로프트가 있는 거겠죠. 미리 보기 하면 닫아줍니다. 당연히 옵션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적용 가능합니다. 히스토리도 적용 가능하죠. 얘를 움직여주면 따라오겠죠. 얘를 늘려주면 늘려지겠죠. 어떤 스톤의 난집도 바로바로 로프트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해봐야죠. 클릭을 제 맘대로 해보죠. 이렇게 해서 결과물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건 좀 되는 경우인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영 못 써먹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됐죠.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든 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걸 원했다면 로프트 히스토리 기록 해서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커브를 마음껏 편집해서 서피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로프트 참 재밌는 거죠. 그리고 커브가 3개 있을 때부터 닫힌 게 가능해지겠죠. 2개밖에 없으면 그냥 하나의 면이잖아요. 그럼 3개가 되면 닫을 수가 있죠. 그거는 얘와 똑같죠. 점 3개부터 면을 만들어 주지. 이 녀석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참 자주 쓰입니다. 근데 얘는 하나 규칙이 있죠. 얘네들이 커브가 열려 있다고 해야 되나? 결합이 돼 있으면 안 돼요. 폴리 커브? 폴리 커브 맞나요? 닫힌 커브? 얘는 닫힌 커브죠. 요렇게 하면 해서 결합을 하면 폴리라인? 좀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얘로 면을 만드는데 결합이 돼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열린 커브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개부터 만들어 줄 게니까 2개도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결합하면 안 됩니다. 열린 커브를 선택하셔야죠. 얘 폭파, 얘도 폭파를 하죠. 이 상태에서는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점은 어디 있죠? 각 꼭지점에 있죠? 아까 얘랑은 다르죠? 얘랑은 다릅니다. 얘는 삼각형을 만들어도 점이 여기 하나 더 있었고요. 얘는 점 3개 만들어줘서 저를 기쁘게 해줍니다. 편집이 자유롭죠. 그리고 삼각형은 언제나 평면이니까 땡기면 땡기는 대로 계속 평면이 되는 거죠. 넘깁니다. 얘 어떻습니까? 다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선택해도 됩니다. 삼각형 되는 건 이렇게 3개 있어도 되고 2개만 있어도 되겠죠. 얘도 당연히 점을 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잠깐 먼저 클릭하는 곳이 삼각형의 밑변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소 커브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다시 해보죠. 짠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방향을 원했다면 정확하게 얘를 먼저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열려있지만 꼭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꼭 연결되어야 하냐라는 거죠. 한국말 힘듭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짠! 됩니다.
얘는 이렇게 사다리 꼴이 됐네요. 점을 키면 오, 네, 필요 없는 점 생기지 않고 이런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어떨까요? 짠 만들어집니다. 뭐 대충 만들어지네요. 됐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도 만들어집니다. 이거 뭐 재밌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설명 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번 시간엔 요 5개를 알아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패치, 기타 등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